792쪽에 84번 보시겠습니다. 허용 인정 응력 10kg 제곱밀리미터, 두께가 12mm의 강판을 160mm V홈 맞대기 용접에 이용할 때 그 효율이 80%라면 용접 두께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단 용접부의 허용 응력 시그마는 8kg 제곱밀리미터다 그랬습니다. 자, V형 맞대기 용접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제 V자형 이렇게 맞대기 용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하중을 계산할 때 하중은 용접부에 걸리는 하중하고 그 다음에 재료에 걸리는, 그죠? 재료에 걸리는 하중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용접부의 하중하고 W라는 게, 자, W라고 하는 얘기는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접부 면적하고 그 다음에 재료부 쪽에 걸리는 거하고 이렇게 같다 라는 쪽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접부 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되겠습니다. 뭐 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곱하기 T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것은 시그마 A 곱하기 뭐 두께 T1 곱하기 그 다음에 L 곱하기 뭐 예를 들어 이타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요 응력이 지금 8이라 씁니다. 8 곱하기 T 곱하기 L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재료에는 10 곱하기 그 다음에 12 곱하기 L 곱하기 이타가 0.8 그렇습니다. 근데 용접부에 들어가는 길이는, 요 길이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두께 T라고 하는 것은 자, 8분의 10 곱하기 12 곱하기 0.8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2mm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되겠다. 자, 85번요. 전열 유니트 수 나왔습니다. 온도차 96 나왔죠. LMTD 계산하는 거는 NTU분의 델타 T 그랬습니다. 그렇죠? 3.2분의 96. 그럼 30도씩 나오죠. 86번 똑같고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8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7번은 열전도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3번에 보시면 열전도는 물질 특유의 상수로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퓨리의 법칙이라고 했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88번도 연간 보일러의 관판의 최소 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8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9번도 89번 한번 풀어볼까요? 직경 200mm의 배관을 이용해가지고 매분 2,500L의 물을 흘려보낼 때 배관 내 유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단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할 때 공식은 딱 써놨는데 시험 출제위원들이 단위를 서로 다르게 막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단위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단위가 이렇게 통일될 수 있도록 자꾸만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경 200m의 배관을 이용해가지고 매분 2,500L 그랬으니까 이거는 분당 2,500L라는 얘기고 유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냐 하니까 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Q는 AV입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AV라고 하는 것은 A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 D 제곱분의 4Q가 된 것이다. 파이 곱하기 D가 0.2의 제곱 곱하기, 자, 요거는 위에가 일단 4 곱하기 Q가 2.5죠. Q가 2.5. 그러면은 거기에 분당 이제 2,500리터, 분당 2,500리터라고 씁니다. 그리고 유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1.33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90번 보일러 경판의 강도가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제일 큰 게 뭡니까? 구형. 그 다음 뭐예요? 반구형, 반타원, 뭐 이렇게 나가죠. 평경판이 제일 작겠죠?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91번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92번. 요거는 이제 계산, 아까 나왔던 공식하고 똑같은 공식들인데, 아까는 무슨 뭐 열량 한번 구해봐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아까는 무슨 온도, 바깥 온도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 한번 보니까 여기서는 전달 계수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은 공식이지만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온도가 15도씨이고 외기 온도가 5도씨일 때 콘크리트 벽 두께가 10cm, 길이가 10m 및 높이가 5m를 통한 열 손실이 1500kcal/h라고 하면은 외부 표면 열 전달 계수는 약 몇 kcal/m H도시냐. 단 내부 표면 열 전달 계수는 8kcal/m H도시이고 콘크리트 열 전도율은 0.7443 kcal/m H도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벽이 10cm라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15도씩. 여기가 5도씩. 그래서 이쪽에 열 전달이 알파1이 8kcal/m. 여기에 람다가 0.7443. 이렇게 됐을 때에 1500kcal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여기에 알파2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Q는 KA 델타 T.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서 알파 1분의 1 플러스 람다 분의 D1 플러스 그래서 알파 2분의 1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분의 1 이렇게 열 전도율 되겠죠? 열 전달률, 관리율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면 A 델타 T분의 Q. 결국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예요? 8분의 1에다가 람다분의 D가 얼마예요? 0.7443 분의 D가 0.1 되겠대. 10cm니까 플러스 알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분의 1. 그 다음에 A가 얼마입니까? 단위 면적이
10 곱하기 5 그랬습니다. 그렇죠? 곱하기 델타 T가 15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분의 Q가 얼마입니까? 1500. 여기 Q니까요. Q.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요거를 전체 서로 크로스로 곱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계산기 한번 하시면은 알파2 자체가 얼마 나오냐면 13.7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H도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답이 되겠고요. 93번 보시겠습니다. 노통의 파형부에서 최대 내경과 최소 내경의 평균치가 500mm인 파형 노통에서 두께가 15mm이고 상수 C 값이 986이면 최고 사용 압력은 약 몇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C라고 하는 것은 T분의 PD다. 그렇죠? P는 D분의 CT다. D가 얼마입니까? 500이고요. C가 얼마예요? 986. 곱하기 T가 얼마예요? 15. 이렇게 계산하면 29.55 kg 퍼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은요. 이거는 응축수 계산하는 거라든지 뭐 양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재증발량 계산하는 거. 이거는 설계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그 응축수 재증발량 계산하는 거는 엔탈피차 계산해가지고 뭘로 나눈다고요? 잠열로 나누는 겁니다. 증발 잠열로.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뭐 차 계산해가지고 잠열로 나눠야지 라는 생각만 딱 하고 있으면 접근이 되는데 응축수 재증발량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잠열로 나누는 것 자체를 자꾸만 잊어버려가지고 계산에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기 압력이 1.2kg per 제곱센티미터의 포화증기를 그 온도가 104.25도고 잠열이 536.1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경 52.9mm, 길이가 50m인 강관을 통해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때 트랩 선정에 필요한 응축수량은 몇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냐. 단 외부 온도 0도씨 강관 총 중량은 270, 강관의 비율은 0.115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뭡니까? 지금 강관에서 강관을 통해서 생기는 응축수 양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강관에서의 총 어디입니까? 식을 수 있는 열량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강관이 가지고 있는 총 열량 어떻게 됩니까? Q는 뭐라고요? GCDT다. G가 얼마입니까? 270이 되는 것이고 비열이 얼마예요? 0.115. 온도차가 얼마입니까? 104.2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이제 열이 식혀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응축수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냐면 3237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만큼의 열 응축수가 되려면은 이 양을 뭐로 나눠준다고요? 잠열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응축수량은 그 열량 3237에다가 뭐로 나눠주면 되니까 잠열이 거기 증발 잠열이 지금 거기 보면 536.1이네, 그죠? 536.1 그렇게 나눠주면 6.04 kg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95번 송풍기 출구 풍압을 H, 송풍기의 송풍량을 V, 송풍기 효율을 이타로 표시하면 마력은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초당으로 계산해주고 그렇죠?
60 곱하기 75 곱하기 2타분의 HV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답이 되겠고요. 96번 했던 문제죠. 9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축의 축을 동체의 축에 평행하게 한다. 1번 답이 되겠고요. 98번에 경판의 탄성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뭐냐? 브리징 스페이스가 되겠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번에 열 확산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단위는 미터제곱 퍼세크이다. 열 전도성을 나타낸다. 온도에 대한 함수이다. 열 용량 계수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열 확산 계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열 전도율에 비례하고, 그죠? 열 전도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비열 및 밀도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4번 답이 되겠고요. 100번. 보일러 재료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강철제는 200에서 300도씨에서 최대의 강도를 유지하나 몇 도씨 이상이 되면 재료의 강도가 급격히 저하된다. 최대 강도는 200에서 300도씨고 그 다음에 350도씨를 지날 때 강도 저하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답이 되겠고요. 101번.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자가 틀린 것은 뭐냐? 전도란 정지하고 있는 물체 속을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류란 유동물체가 고온 부분에서 저온 부분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복사란 전자파의 에너지 형태로 열이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열관류란 유체가 열을 받으면 밀도가 작아져서 부력이 생긴 거.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건 뭡니까? 대류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류 설명하는 것이고요. 열관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체 벽이 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고체 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 관류죠.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요. 102번 같은 건 풀어본 거니까요. 102번, 103번 이런 것들 다 풀어본 거 아닙니까? 10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4번.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요. 한번 이게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 자꾸만 병행하면서 풀어보면은 아마 이해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 이제 조금 이제 업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보시면요. 벤졸의 혼합액을 증류해서 매시 1000kg의 순 벤졸을 얻는 정류탑이 있다. 이 환류비가 2.5다. 이 정류탑의 환류비가 1.5로 되었다면 1시간에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전량할 수 있냐. 벤졸의 증발량은 95kcal/kg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환류비가 2.5에서 2.5일 때 열량하고 그 다음에 1.5일 때 열량하고 그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5에서 1.5만큼 줄어든 것만큼에 대한 절감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환류비 감소가 2.5에서 얼마로 된 겁니까? 1.5로 된 겁니까? 1.0이 일어나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열량은 Q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아까 거기 나오던 1000 곱하기 1 곱하기 그렇죠? 95 95,500kcal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이 되겠고요. 105번 이중관 열교환기를 중에서 병류식 단류 열교환기를 향유식과 비교할 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전열량이 적다.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한 유체의 출고 온도가 다른 유체의 입고 온도까지 접근이 불가능하다. 전열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중관 열교환기는 전열 면적 자체가 좀 적게 필요하죠. 왜? 그 자체가 전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답이 되겠고요.